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요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목소리가 이렇게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좀 좋은데, 중저음으로 상당히 좋은 목소리인데, 이 마이크를 잡고 이러면 약간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길게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예, 오전에는 제가 정말 이런 거 유지하는 거 얼마나 좀 돈 많이 드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예, 정말 여기 청소하다가, 어제 청소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청소하다가 열심히 마대질 하다가 카메라 넘어뜨려가지고, 여기 있는 카메라 넘어뜨려가지고, 예, 렌즈를 해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해먹었는데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결제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를 만들 때 제가 아는 건국대하고 신방과를 다녔던 제 지인한테 카메라 이런 거 세팅할 때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컴퓨터나 이런 거 최고 좋은 걸로 해서 한 5천만 원 줬어요. 한 5천만 원 줬는데, 알고 봤더니 애플 컴퓨터가 1,000만 원짜리고, 그리고 카메라가 보니까 카메라 3개 다 합친 게 3천만 원이더라고요. 카메라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 가격이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카메라 본체 따로, 렌즈 따로, 마개하고, 또 지금 송출기 있죠, 송출기. 이 송출기 따로, 그리고 이 스탠드 따로, 이게 다 지금 달라요. 이 송출기는 소니 거고, 또 이건 루믹스고, 렌즈는 렌즈 하나에 가격이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예, 당연히 제가 렌즈를 안 깨먹고, 그 접합 부위만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렌즈 깼으면 난리 났죠. 예, 어마무시합니다. 아주 놀랬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이제 돈 쓰는 사람도 몰라요. 예, 제가 그 정도 금액은 돈같이 생각 안 했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지 몰랐습니다. 예, 지금 자랑질 한다고 지금 갑자기 자랑질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연을 보고한다고 지금 2시 48분입니다. 7월 15일. 지금 옷이 똑같은 거래가지고 지금 같은 날짜 찍은 거 아니에요. 옷은 왜 컨셉인데 똑같이 찍는 거. 예, 보통 이거 옷 맨날 갈아입고 그것도 이상하고, 양복은 맨날 갈아입는데, 사복은 제가 이렇다 하게 매일 갈아입기가 그렇고, 이게 이제 방송복이에요. 예, 방송복.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나라는 스페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니폼은 스페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열의 나라고. 마음에 듭니다. 음악은 뉴에이지 음악에 한여름에 들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써 있어서 틀었는데, 유튜브에 상당히 경망스럽네요, 음악이. 예, 아무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3시 5분에 끝나야 돼요. 아무리 근데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목으로 쓴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복 중에 화가 있고 화 중에 복이 있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제목 안 달았는데, 제목에다가는 아마 복 중에는 화가 있고 화 중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쓸지, 제목은 제목대로 이제. 근데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클수록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빅자이언트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미국이 뭐 7%까지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될 때는 금리 인하할 때 폭락합니다.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왜 금리 인하하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증시가 갑자기 같이 떨어져요. 되게 웃기죠? 예. 그러다가 금리가 계속 인하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그 장작불이 아니라 휘발유를 뿌리는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동성 장세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는 별로 없는데 실제는 별로 없는데 돈이 막 뿌려지니까 이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투기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싸진다 보니까 이제 경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투기 심리. 그러니까 우리 그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전 그걸 투기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지금 돈 벌어지는 것도 없고 뭐 기업도 그렇게 뭐 수익이 좋지도 않고 뭐 가게도 별로 그렇게 소액해서 순자산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집이 하나 있는데 뭐 절반이 빚이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뭐 빚으로 살면서 맨날 저녁에 무슨 뭐 통닭 시켜 먹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 수지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디서 돈 달라는 얘기도 없고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마구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막 투자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 주값도 막 상승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막 상승을 하니까 자기한테 돈 들어온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부자 된 느낌에 막 사먹는 겁니다. 기분만 어떻게 보면 부자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금리 인하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제로금리로 가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기는 걸 계속 하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야, 술은 무슨 술이야. 딱 끊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에 조깅해야지. 밥 좀, 하루에 3끼 먹지 말고 2끼 먹고, 그리고 현미밥으로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갑자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이 사는 애들한테 재산도 별로 없는 애들이 갑자기, 그거 아시죠? 뭐, 부자 동네 가면은, 너무 부자인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애들은 막 엄청 비싼 거를 막 시장하려고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금리가 인하된다는 징후가 보이면 처음에는 증시가 폭락을 하다가 왜? 경기가 침체됐구나. 뭔가 이게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런 비유 할게요. 엄마가 어디 가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는 마지막 날 한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한 달 정도는 되게 잘해줘요. 맨날 때리던 엄마가 어디 도망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세네 집미에 막 이걸 차려주고 마지막 날 막 차려주는 것처럼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엄마 차 산말 이런 거 보면 엄마가 막 어디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에 며칠 동안 막 진수성찬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음식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전에 어떤 그 느낌, 얘가 아는 거예요, 심리를.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주식을 팔아. 그래서 막 금리가 떨어지는 데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막 팔아서 막 해. 왜? 이게 뭐가 경기가 기업이 안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간 거랑 아르헨티나 간 걸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 맞네. 엄마 없는데 냉장고 열어보면 이게 해준 음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맨날 그거 가지고 슬프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허약해지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뭐 예를 들면 음식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체질 개선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게 부채는 늘고 가게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또 눈에 본 것도 팔아야 뭐 돈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리가 인하 장세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게나 결국은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재정이 건실하고 실질적인 체력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그 소위 얘기해서 기분, 기대 심리, 소비 심리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체력이 물론 같이 받쳐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 우리가 코스피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기업의 체질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현금이 막 꽂아지면서 그냥 회사 자체의 외형만 되게 커져 있는 기업이 아마 상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도 그렇고, 아마 가게도 지금 보면 뭐 강남 산다고 막 엄청 벤틀리 타고 다니고 반포 10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그러는데 뭐 절반이 빚인데 뭐 오르면 난 됐어.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엄청 많아요. 제가 강남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강남에 사는 사람 3분의 2는 그냥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재산은 그만큼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재정 건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지방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심리는 뭐냐?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갑자기 또 막 판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한다고 신혼에도 팔고요. 금리 인상한다고 신호대도 팔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리가 막 지금까지 너무 막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신 저녁으로 술 처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야, 내일부터 운동해. 그러면 사람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훅. 무섭지? 내일부터 빡 써야 되니까. 예? 내일부터 빡 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 그러면 엄마가 돌아오면 그때 엄마도 집 나갔다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없어져가지고 몇 달을 재밌게 놀다가 이제 엄마 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 온다니까 겁이 나. 왜? 엄마 없는 동안에 너무 해놓은 게 많아서 맨날 여자친구 데려와서 자고 같이 술 마시고 애들 데려와서 맨날 해먹고 막 부엌이고 막 방이고 다 개판 5분 전으로 돼 있고 막 성적 개판으로 돼 있고 막 학점도 엉망이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이제 기분이 디프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엄마가 돌아온다는 거는 뭐 앞으로 정돈이 된다는 거고 뭐가 체질이 개선될 거라고 이 집안이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인데 혼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왜? 지금까지 즐겼던 걸 못 할 거니까. 갑자기 그 심리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마가 도망가기 직전에 엄마가 가기 직전에 뭔가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엄마가 상처를 줬고 나오면 갈 거라 도망가 버리면 갑자기 주식이 꼬꾸라지듯이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듯이 금리가 인상된다 그래도 엄마가 돌아오면 기분이 엄청 디프레스 됩니다. 소비 심리나 뭐 하여튼 디프레스 돼요. 이건 엄마가 아니라 마누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누라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좋아지는 것처럼 반대 뭐 이런 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들어와서 실제 온다 그랬는데 오니까 기분이 들다 실제 와. 엄마가 실제 와서 막 정리하고 이제 막 청소하고 엄마가 이제 막 이제 하다 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피폐했던 건강도 엄마가 옆에서 야, 술 좀 그만 마시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시세끼 먹이고 맨날 청소해가지고 유한낙수로 막 청소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응? 어떻게 되겠어요? 체질이 개설되겠죠. 가게가 이제 튼실해지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재정도 흑자가 되고 뭔가 아껴지고 쓸 건 쓰고 안 쓸 건 안 쓰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게에서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처음에는 디프레스 됐던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왕성화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뭔가 안정감을 다시 찾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비유 해주는 사람 없죠. 이 금리 인상 인하를 도망가고 엄마가 돌아오는 걸로 비유하는 사람이 엄마차 산말리로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게 정본부장이 진짜 어제 얘기했지만 이런 산사메키스 같은 얘기를 뭐 안 보면 그만이야.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414명이든 416명인데 2명 나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집 나간 엄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과 인하는. 예, 엄마차 산말리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예, 실제 마르코가 엄마를 찾고 나서 뭐 엄마하고 맨날 좋았겠습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 엄마 나갔을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하더니 결국 엄마 찾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맨날 맞는 거죠 뭐 엄마한테 말레방망이로. 예. 나 없는 돈 있다 그랬냐면서. 그러면서 애가 더 어떻게 더 튼실한 인물이 되잖아요. 마르코가 나중에 의사 되잖아요. 처음 마르코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마르코가 뭘로 처음 시작할 때 어른으로 시작하잖아요. 자기 의사 돼가지고 엄마가 빨래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애를 의사로 만든 거예요. 예. 아르헨티나에서 돈 벌어와가지고. 자, 결국은 이 금리 인하는 어쨌든 K였습니다. 혼돈, 뭔가 혼돈을 줘서 사회나 경제에 뭔가 혼돈을 줘서 뭔가 좀 풀어주는 거예요. 확 풀어주는 겁니다. 뭐 엄마가 없든 뭐 근데 이 풀어주면 또 풀어주는 대로 잘 되는 애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뭐 제가 이제 나이 한 27쯤 됐을 때 집에서 나가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가 살아라는 게 뭐 진짜 엉망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자립심을 가지고 뭘 해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 그래서 막 우리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야 해서 막 팔던 주식도 나중에 가면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왜? 유동성 창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옛날엔 돈 빌리는 것이 금리가 높을 땐 돈 빌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 빌리기가 쉽네. 그래서 서로 돈을 빌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자꾸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이 돈을 만들어서 더 큰 규모가 되니까 누가 돈 벌었더라 그러니까 돈 벌었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서로가 다 부자 된다는 듯 됐든 한 흥청망청이 됐던 것이 지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량한 관리자가 위에서 딱 보면서 야 이제 좀 쪼여야겠다. 이게 너무 심하다. 인플레이션이 CPI가 9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하면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CPI 소비자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프라이스 인덱스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엉망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엉망이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다 모든 거 다 좀 치우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물가 올린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미국 연준의 임금 인상 시기가 있어요. 1979년에 부터 79년 8월에 1979년 8월부터 1981년 5월까지 한번 인플레이션 대응한다고 물가 올렸고 금리 올렸고요. 그리고 83년 5월부터 84년 8월까지 또 올렸어요. 그리고 86년에 하고 89년에 또 올렸고 또 94년에서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 동안 또 경기 과열 선제 대응한다고 또 올렸어요. 또 99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여기 또 그린스판입니다. 그린스판 진짜 오래 했어요. 자산시장 과열돼서 좀 올렸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대응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18년 12월까지 소위 제로금리 정상화한다고 또 올렸어요. 자, 이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때 이후로 다 주식이 떡상했어요. 다 주식이 엄청 상승했단 말이죠. 물론 근데 여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좋은 지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용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은 이 고용이 좋다는 이유가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지수가 고용지수가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실업자가 별로 없는 거야. 실업자가 별로 없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돈을 벌 때는 사회가 돈을 벌 때는 실업자라는 것은 되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실업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회는 무조건 플러스지만 돈 벌던 놈이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걔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용지수가 좋다는 것은 누가 자꾸 임금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준비하는 소비 부대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인상 시기에 맞춰서 대부분 다 주식이 올랐어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 부동산은 금리가 인상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거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다 현실화돼 있고 이것이 이제 거의 위로 올라갈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엄마 왔어.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고 있어 지금.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부터 정리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하룻밤만 딱 엄마한테 맞고 빨리방망이로 맞고 그다음에 다음날 다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침에 또 이제 김치찌개 딱 끓여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니까 여러분들 제 말 명심하시고 자산 꼭 붙들고 있고 지금 돈 있으면 자산 더 사십시오. 부동산만 빼고.